이남용 교수의 실론론. 대한민국 경제는 침체가 아니라 구조적 균열 상태다. 대한민국 경제를 두고 경기 침체라는 표현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현재 상황을 침체가 아니라 구조적 균열 상태라고 규정합니다. 침체는 회복이 전제된 순환 현상이며 통화와 재정으로 대응이 가능합니다. 반면 균열은 구조가 바뀌는 현상이며 처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금 한국 경제는 성장률이 낮은 것이 아니라 성장 메커니즘이 작동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재명 정부 정책이 효과를 내지 못하는 이유는 경기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조 문제를 순환 문제로 오판한 것이 핵심 실패입니다. 최근 5년 평균 실질 성장률은 약 2%대입니다. 숫자만 보면 중진국 평균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체감 경기는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이는 평균이 아니라 분포가 붕괴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상위 자산 보유층과 무자산, 청년층의 소비 격차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소비 구조가 양극화되면 GDP는 유지되어도 생활 경제는 붕괴됩니다. 저는 이것을 구조 균열의 첫 번째 통계적 증거라고 판단합니다. 이 현상은 정부의 정책 실패와 직결됩니다. 특히 이재명 정부는 소득과 분배 중심 정책을 확대했지만 생산과 투자 구조는 악화되었습니다. 재정 지출은 늘었으나 잠재 성장률은 하락했습니다. OECD는 한국 잠재 성장률을 2010년대 3% 중반에서 최근 1% 후반대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즉 돈은 늘었지만 경제 능력은 줄었습니다. 이것이 구조 균열입니다. 생산 체계의 균열입니다. 한국 제조업 비중은 GDP 대비 약 27% 수준으로 여전히 높은 편입니다. 그러나 제조업 국내 투자 증가율은 최근 10년 평균 1% 내외입니다. 반면 해외 직접 투자는 연평균 8% 이상 증가했습니다. 생산 기지가 밖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국내 고용은 서비스로 이동하지만 서비스 생산성은 미국 대비 약 55% 수준입니다. 이 구조에서는 소득이 늘 수 없습니다. 성장률이 아니라 생산 능력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세계는 산업정책 경쟁으로 이동했습니다. 미국 IRA와 십스법은 보조금 규모가 5천억 달러 이상입니다. 유럽 역시 탄소 국경세를 통해 제조를 회귀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 정책은 보조금보다 이전 지출이 확대되었습니다. 산업 정책이 아니라 복지 정책 중심이었습니다. 생산 기반은 약화되고 소비 지출만 증가했습니다. 이는 구조적으로 성장률을 낮추는 정책입니다. FEA 관점에서 비즈니스 레퍼런스 모델의 산업 생태계 연결성이 약화되었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기술 확산 지표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연구개발 투자 대비 생산성 증가율도 하락했습니다. 즉 투자는 있으나 혁신이 연결되지 않습니다. 저는 이것을 산업 네트워크 단절이라고 정의합니다. 단절된 경제는 성장하지 않습니다. 금융체계의 균열입니다. 한국 가계부채는 GDP 대비 약 105%로 OECD 최고 수준입니다. 미국은 약 73%, 독일은 약 55%입니다. 금리 1% 상승 시 가처분 소득 감소폭이 선진국의 2배입니다. 이는 소비가 금리에 과도하게 민감함을 의미합니다. 정상 경제라면 금리 상승은 투자를 줄이고 소비는 완만히 감소합니다. 그러나 한국은 소비가 먼저 급락합니다. 금융이 실물이 아니라 생계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대출 비중은 가계 대출의 약 75%입니다. 생산 투자 대출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금융중개 기능이 약화된 것입니다. 중앙은행 금리 정책이 투자에 전달되지 않습니다. 통화정책 전달 경로가 붕괴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금리를 내려도 경기가 살아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대출 규제 완화와 재정 지출로 대응했습니다. 이는 당위 지표는 안정시키지만 장기 위험을 확대합니다. 자산 가격 방어 정책은 금융을 더욱 왜곡합니다. 구조개혁 대신 유동성 대응을 반복한 결과입니다. 금융은 더 이상 성장의 수단이 아닙니다. 재정체계의 균열입니다. 최근 국가재정지출 증가율은 연평균 7% 내외였습니다. 그러나 생산성 증가율은 1% 수준입니다. 재정의 성장 기여도가 낮다는 의미입니다. 이전 지출 비중은 확대되고 투자 지출 비중은 감소했습니다.
재정이 미래가 아니라 현재를 유지하는 기능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는 장기 성장률 하락으로 이어집니다. 세계 주요국은 재정을 산업 전환에 투입합니다. 미국은 반도체 배터리 인공지능에 집중 투자합니다. 일본은 공급망 리쇼어링에 재정을 투입합니다. 반면 국내 재정은 소비 보전 중심입니다. 단기 안정성은 확보되지만 경쟁력은 약화됩니다. 구조 균열이 확대됩니다. FEA 퍼포먼스 모델 기준에서 산출 성과보다 집행률이 관리 지표가 되었습니다. 이는 행정관리 중심 국가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산업 전환기에는 성과관리 국가로 바뀌어야 합니다. 재정의 목적 함수를 바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재정은 성장의 적이 됩니다. 노동시장 균열입니다. 고용률은 약 63% 수준으로 안정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청년 체감 실업률은 두 자릿수입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 격차는 약 1.5배 이상입니다. 노동이 이동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이동성이 없으면 생산성도 이동하지 않습니다. 대기업 내부 노동시장과 외부 노동시장이 분리되었습니다. 교육 투자 대비 임금 상승률도 감소했습니다. 인적 자본 축적이 멈춘 것입니다. 장기 성장률을 가장 크게 훼손하는 요인입니다. 복지로 해결할 문제가 아닙니다. 해결책은 고용보호가 아니라 이동보호입니다. 직무 기반 임금 체계와 재교육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노동을 고정하면 경제도 고정됩니다. 유연성 없는 안정은 결국 불안정을 만듭니다. 대외 구조 균열입니다. 수출 의존도는 GDP 대비 약 40% 수준입니다. 그러나 세계 무역 증가율은 둔화되었습니다. 대신 경제 블록화가 강화되었습니다. 환율 변동성은 무역보다 지정학 변수에 영향을 받습니다. 경제가 정치에 종속되는 단계입니다. 대외 투자 수익률은 증가하지만 국내 생산은 감소합니다. 자본은 해외에서 벌고 노동은 국내에 남습니다. 이 구조에서는 내수가 성장하지 않습니다. 중산층이 줄어듭니다. 이것이 체감 경기 악화의 국제적 원인입니다. 대외 전략은 시장 확대가 아니라 위험 관리로 전환해야 합니다. 기술동맹, 공급망 동맹 참여가 필수입니다. 외교와 산업을 분리하면 실패합니다. 지금은 경제 외교 시대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구조적 균열에 대한 처방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문제는 불황이 아닙니다. 연결구조 붕괴입니다. 생산, 금융, 재정, 노동, 대외 구조가 따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확장 재정과 규제 완화만 반복하면 균열은 확대됩니다. 저는 현재 정책 기조가 구조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필요한 것은 경기 부양이 아니라 구조 재설계입니다. 산업은 생태계 중심으로, 금융은 장기자본 중심으로, 재정은 투자 중심으로, 노동은 이동 중심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것이 관계복원 정책입니다. 단호하게 말합니다. 경제는 돈이 아니라 연결입니다. 지금 우리는 침체가 아니라 체제 전환기에 있습니다. 이를 인정하지 않는 정책은 실패합니다. 구조를 직시해야 회복이 가능합니다. 이것이 제가 제시하는 진단과 처방입니다. 이남용 교수의 실론롱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